네, 오늘 발표를 맡은 메이저 수학학원 대표원장 성정길입니다.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네. 네, 오늘 평일인데 사실 이렇게 많이 오실지는 몰랐고, 나 직장인인데 땡땡이 치고 왔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보너스 스테이지예요. 원래 여기까지였거든요. 12시쯤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멀리서들 오셔서 멀리서 왔다가 겨우 그거 하려고 나를 거기서 불렀나 원망을 들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유튜브 할 때 찍으려고 아껴뒀던 것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해서 유튜브 올리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예요. 저기 끝에 써놨죠. 레버리지랑 부가가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레버리지는 오늘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레버리지는 거인의 어깨를 이용하는 사람 레버리지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성공하는 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권한이임이죠. 여러분들은 분당의 원장님 발표를 보셨고 반포의 원장님 발표를 보셨죠. 그 외에도 저는 학원에서는 두 분께 권한이임을 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른 분들께 다 권한이임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권한이임을 잘 할수록 내가 더 많이 자유로워지니까 그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설계를 해보실 때 많이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나눔 강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쵸? 되게 막막하고 힘들죠? 너무 힘들죠? 제가 안 시켰으면 안 했겠죠? 그래서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막상 하면 그냥 하는 거거든요. 자꾸 잘하려고 그래서 못해요. 근데 마감 기한이 정해졌잖아요. 금요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게 나를 이렇게 내모는 거, 저는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 부분이 2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나를 좀 갈아 넣어서 무언가 성과를 만드는 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월에 한 소득 한 1,000만 원 정도 만드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되게 힘이 듭니다, 사실. 근데 제 생각에 분야를 이상한 것만 잡지 않으면 누구나 다 자기를 잘 갈아 넣으면 1,000만 원 소득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꿈의 수입일 수 있겠지만 웬만한 사업을 해서는 다 벌 수 있는 소득이에요. 무엇을 하든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대체 어떻게 해야 1,000만 원 수익이 나오지? 라는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분야에서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내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미 잘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차분히 잘 가르쳐 주세요.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아무도 배우러 오지 않기 때문에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분야에서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을 모르겠다. 빨리 접으세요. 돈 안 되는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접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을 투입했고 비용을 투입했는데 그거를 접는다? 이제까지 내가 했던 활동들을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하지만 접어야 돼요. 되게 쉽지 않습니까? 돈 되는 사업이라면 그걸로 돈 벌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면 되고,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면 접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애초부터 돈 되는 사업을 시작했으면 가장 좋았겠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도 있겠고, 돈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업황이 바뀌어서 돈이 안 되는 사업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 모두 접어야 됩니다. 접는 것도 용기예요.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도 많이 접었어요. 접은 사업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사업이 다 잘 됐으면 저는 수조 원대 부자가 됐을지 몰라요. 접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서 운이 좋게,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처음부터 좀 잘 된 케이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한 1, 2년 있다가 성장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계속 했는데 내 나름대로 했던 방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뭘 해도 좀 방법이 매출액이 다시 제자리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게 무려 한 2, 3년 정도 됐어요. 2년 동안 성장하다가 2, 3년간 계속 정체만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하면서 학원장 CEO 과정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곳을 통해서 잘 되는 학원 원장님들을 만나고 친해졌어요. 네, 제가 보기보다 친화력은 좋거든요. 네, 친화력이 좋아지는 방법은 번개를 자주 열면 됩니다. 술 한잔 하시죠? 뭐 하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내가 술 한잔 하시죠 했는데 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친한 사람 한 2명을 섭외합니다. 저기 아까 분당 원장님, 홍인철 원장님 제가 항상 섭외하죠. 일단 섭외해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 부르고 아무도 안 오면 우리 둘이 먹으면 되니까. 네, 그럼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담 없이 했는데 항상 수십 명씩 왔어요. 수십 명씩. 누군가 되게 의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몰리게 돼 있어요. 제가 중심이 돼서 모임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되게 친해지게 됐죠. 사람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누가 돈을 잘 버는지 누가 돈을 못 버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그리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돈 잘 버는 원장님, 돈 잘 버는 형님들하고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뭐 1000명 이상이고 뭐 많이 있는 뭐 형님은 3000명 이상의 원생 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원장님이시죠. 1000명 뭐 이렇게 안 와닿죠. 1000명 안 와닿잖아요. 그러면 월 매출액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1000명이면 월 매출액이 3억 정도. 그럼 연간으로 보면 한 40억 정도 되겠죠. 방학 때는 한 2배 정도 되니까 40억에서 50억 사이쯤 될 거예요. 1000명일 때. 3000명이면 100억이 넘죠. 그런 원장님들하고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때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아, 내가 그동안 사고의 영역이 이만한 학원에 머물렀거나 그나마 계속 혁신하고 열심히 해와서 현상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크기가 거기가 정점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지 못했었는데 그 형님들을 만나고 제가 그리는 그림의 크기 자체가 커진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큰 부자가 되려면 그림을 크게 그리면 돼요. 더 큰 부자가 되려면 더 큰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연스럽게 큰 그림을 그리는 형님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내가 어느덧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다가 나 혼자 큰 그림을 그리는 걸로는 또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국에 잘 되는 학원들을 아까 계신 뭐 홍인철 원장님, 김영호 원장님 그리고 다른 부원장님들 한 3, 4명 정도 데리고 다 같이 전국 탐방을 다녔어요. 여기저기 잘 되는 학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전화합니다. 네, 저 분당에서 수학학원 하는 성정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좀 한번 배우러 가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흔쾌히 네, 한번 놀러 오세요 하고 그날 바로 날짜 잡고 다 데리고 간 거죠. 다 데리고 간 거는 장점이 되게 많아요. 물론 저 혼자 가서 배울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가서 한번 배워온 다음에 제가 또 알려주면 잔소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회를 해요. 어머니가 오셨어. 다 배웠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집에 가서 애를 쪼아. 애가 공부하냐고.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와서 동기부여시키면 애가 공부하겠죠.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원장님들, 부원장님들 다 데리고 전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학원들에 가서 다 같이 가서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배우자마자 바로 우리끼리 회의를 했어요. 그럼 이 학원에서 배운 것들, 우리 학원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바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실행력은 되게 좋으니까 그날부터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도 테스트실 보면 번호 붙어 있죠. 근데 이게 좌석제가 있어요. 네, 애들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좌석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비었는지 출석 인원 파악도 되게 쉽겠죠. 이렇게 잘 되는 학원에서 배워와서 저는 권한이임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원장님들에게 권한이임을 하면서 또 레버리지를 쓴 거죠. 네. 사업은 사업이다. 사업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특히 6.1 약국 갑시다 보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감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혹시 경영하시는 분 있나요? 네. 한 분도 없나?
사장님이든 뭐 1인 사업가도 경영이죠. 번쩍 드세요. 뭐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꽤 많으시네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우선 들어보세요. 직원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 네, 많지는 않으신데 좀 있으시네요. 직원들에게 칭찬하기 쉽지 않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직원을 칭찬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내 아들, 내 딸을 칭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무언 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쟤네 월급 받으니까 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뭔가 잘못해. 잘못하면 너 월급 받는데 왜 이걸 못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봐서 월급 받는다고 다 잘합니까? 직장인분들 찔리시죠? 월급 받는다고 성심성의껏 일하십니까? 성심성의껏 혹시라도 일해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경영을 할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이런 거였어요. 알아주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알아주자. 표현을 잘해야겠다. 감사하다, 뭐 늘 고맙다, 그리고 뭐 생일이면 뭐 케이크 하나 보내주면서 저 같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이게 분당에 출근 안 해도 분당 직원들의 생일은 제가 챙겨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아주는 거. 아까 김영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가 돈으로 지급되는 건 동기부여가 별로 안 돼요. 한 번, 일회성이에요. 그 다음부터 너무 당연해지거든요. 급여가 높아지는 건 금방 적응됩니다. 너무 빨리 적응돼요. 옛날 급여로 가면 큰일 나요. 상당히 빠른 적응이 됩니다. 네, 그 높아진 급여는. 하지만 본인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채택이 되고 이렇게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보면 아, 난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게 진짜 동기부여예요. 무언가 잘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아, 네 의견 이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이거에서 이렇게 잘 됐잖아. 근데 그걸 한 번만 말하지 말고 볼 때마다 얘기해. 아, 네가 그때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 이거 네가 해서 정말 잘 된다. 왜냐하면 본인은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저거 내가 한 건데 내가 해서 이렇게 잘 되는 건데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만 얘기하면 또 서운할 수 있어요. 왜 계속 얘기 안 하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칭찬은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경영하면서 학원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데까지 우여곡절이 진짜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한 8년 정도 걸렸어요. 8년 정도. 적지 않은 시간이죠. 8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키웠어요. 근데 3년 되는 시점부터 아, 여기 키워놓고 나는 딴 데 가서 다른 사업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예, 아까 분당 원장님 홍인철 원장님이 가슴이 되게 따뜻하신 분이에요. 네, 정말 되게 따뜻하신 분이에요. 되게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처음 왔을 때 좀 많이 깨졌어요. 뭐 팩트니까.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깨졌어요. 네,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네,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참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정말 열정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하셔서 저는 어차피 다른 데 가서 사업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여기 분당을 다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강사로서 입지도 다져지지 않았을 때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얼마나 동기부여가 많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는 시야 자체가 되게 넓어지겠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권한 위임은 사실 되게 쉽습니다. 자리를 주면 돼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권한을 위임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 레버리지가 저절로 됩니다. 뭐 지분이나 소득, 인센티브 이런 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분에게 직함을 주고 그에 맞는 권한을 진짜 위임해야 돼요. 맡겨놨다고 해놓고 의사소통 사사건건마다 시비를 건다. 맡긴 거 맞나요? 그럴 건 맡기질 말아야죠. 참견할 거면 시키질 말고 시켰으면 참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대부분은 이게 안 돼서 권한 위임이 안 돼요. 못 믿는 거죠. 믿어주는 것 자체가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일하는 기계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서 내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분당의 원장님은 상당히 감성적이시고요. 반포의 원장님은 상당히 이성적이세요. 두 분이 되게 다르시지만 제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저마다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거를 강화할 생각을 해야지,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건 좋은 경영자의 자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이런 게 강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고, 저분은 저런 게 강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다만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면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분당의 원장님은 좀 가슴이 되게 뜨거우시니까 오히려 좀 차갑게 식히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되게 열정적이시고 좋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시되, 애들은 공부는 애들이 하는 거다. 근데 지금은 원장님이 공부를 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애들을 일일이 다 가서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공부를 애들에게 직접 시키는 일을 많이 시키면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가 여유가 생겨야 애들을 이렇게 더 하나라도 더 챙겨줄 수 있다. 일종의 메타인지인 거죠. 옆에서 지지고 볶고 있으면 그 애들을 성장시키기가 어렵거든요.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내가 여유 있게 애들을 볼 수 있을 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의 원장님은 일을 너무 잘하세요. 수학도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뭐 흔히들 말하는 AI 스타일이에요. 네, 좀 철두철미하시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경영자가 그렇게 하면 참여자들이 좀 힘들어져요. 네, 경영자가 일을 너무 잘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면 참여자들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반포의 원장님께는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추천드리고, 사람은 인정받는 욕구가 제일 크다. 가슴이 따뜻하고 마음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몇 년 동안 주구장창 드렸어요. 근데 지금 되게 많이 따뜻해지셨어요. 따뜻해지시니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결혼했어요, 작년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그분의 강점을 더 많이 살리되 약간의 보완점을 좀 더 챙겨주면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분당의 원장님을 이성적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반포의 원장님을 뭐 감성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하죠. 근데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을 이 자리에 놨을 때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이걸 봐야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맡기지 않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권한위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학원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신경 쓸 거리들이 너무 많거든요. 수업 잘하는 건 일단 기본이고, 강사 관리도 기본이고, 직원들을 다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재무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세무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케팅 능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분 다 설명이 되게 잘하시죠.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뭐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되게 잘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았지만 저는 그냥 계속 시켰어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를 끊임없이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의욕이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나눔 강의 하시면 알 텐데 의욕이 너무 불타요. 너무 잘하려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강의가 잘 안 됩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힘 빼고 하니까 편안하죠. 듣는 사람도 좀 편안하고. 근데 말하는 사람이 너무 전투적이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불안해요. 그리고 불편해요. 말할 때 이건 뭐 쉬운 건 아닌데 내가 먼저 마음의 여유를 좀 찾아야 돼요. 내가 좀 차분해지고 여러분들을 발전시켜 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꼭 이렇게 연단에 서는 강사만 강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레고님 계신데 운동을 배운다. 그거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것 또한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분이 식단 관리를 만약에 보통 다이어트가 그래요. 되게 잘하다가 한 번 무너지면 거기서 그냥 끝내요. 아씨 망했네. 다음에 해야지 하고 밀어버려요. 아 내가 그냥 먹을래 하고 한 번 잘 못했을 수 있거든요. 그냥 괜찮습니다. 네,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해보시죠. 누군가 이렇게 믿어주고 격려의 말을 잘 해주면 그 사람도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롱런 하면 언젠간 성공하겠죠. 이렇게 지켜봐주고 관심 갖고 이끌어주는 게 지식창업, 교육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는, 교육은 좀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이렇게 혹독하게 해서 발전시킬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무슨 군대입니까? 꼭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 얼마든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 빡세게 시킬 수 있잖아요. 네, 뭐 네가 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표정으로 온화하게 얘기해도 다 시킬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도 되게 많이 시켜요. 네. 이제 관리자가 되면 직원들을 쪼아야 되는 위치에 있게 되잖아요. 그 혼내지 마라. 왜 혼내냐?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안 했을 때는 이거 됐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걸로 끝이다. 그냥 본인이 물어봤을 때 안 했으면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바로 할게요. 바로 해서 주거든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본인의 목적이 분풀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업무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냥 계속 체크하면 돼요. 저는 일을 시킬 때 처음에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하고 사전에 물어봐요. 그러면 네 내일까지 해서 드릴게요 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빡빡해 보여. 그러면 이번 주까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되면 그러니까 금요일쯤 되면 이야기를 하죠. 저번에 얘기한 거 됐나요? 그럼 까먹었었잖아. 아 맞다 하면은 그때 바로 해서 줍니다. 순식간에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미 다 알고 준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일의 업무 양이 작든 많든 어차피 마감기일 때 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다 금요일날 강의 엄청 할 거예요. 그리고 후기 엄청 금요일날 막 써댈 거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되게 힘들죠. 네, 하루에 댓글 16시간 달고 해야죠. 뭐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네, 매년 그러고 있으니까 네,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할 때는 되게 부담스럽고 이거 어떻게 하지 싶다가도 막상 그 강의가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 여운이 정말 진합니다. 해냈구나. 아니 그 고객이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때요? 내가 내 손으로 1,000원 벌었잖아. 다 1,000원이 돼? 한 3만 원 있으면 다 사겠던데? 패키지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0,000원쯤 권장했는데 1,000원이더라고. 나는 누군가는 그걸 또 기부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1,000원 받아서 3만 원 기부하면 의미 있죠. 네. 이게 돈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을 남들에게 알려줬잖아요. 네. 거기에서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저는 3년 차부터 바로 이분들을 원장을 시켜서 나는 새로운 학원을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 했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여기에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굳이 가시밭길을 가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거를 할 리가 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학원이 이제 안정기에 이르렀으면 제가 할 일도 별로 없거든요, 사실. 누가 해도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싫었어요. 세상에 100명이 있다면 그 일은 한 50명 정도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일인 것 같았어요. 나는 그런 것보다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고 내가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여기는 누군가에게 맡기고 나는 좀 험지에서 새롭게 바닥부터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뭐 분당학원이 충분히 커진 다음에 제가 생각한 대로 됐죠.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한 2, 3년 더 늦어지긴 했어요. 근데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 그대로 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를 나온 다음에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뭐 동탄에도 학원을 차리고 세종시에도 공부방 차리고 반포에도 학원을 차렸죠. 그쯤 증명했으면 증명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학원업이 좀 뭐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돈은 되는데 저는 이렇게 돈을 잘 이렇게 원래 많이 안 쓰거든요. 네,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게 버는데 내가 너무 돈 벌려고 학원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한 2018년, 19년 이때 좀 강하게 들었어요. 2019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 이제 뭐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났어요. 제 20대 때 꿈이 성공학 강사였거든요.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 보면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성인 교육 수업을 해요. 네, 세미나 같이럼 뭐 이렇게 해서 그 세미나에 있던 사례들도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전 그거 보고 이거 되게 멋있다.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20대 때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 사업가 분들이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세미나 듣고 잘 들었다고 가실지 몰라도 저는 세미나를 하면 그 세미나 강사랑 꼭 밥을 먹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저한테 오늘 밥 먹자고 하지 마시고 안 먹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가 다 끝나면 근데 저는 제 자리가 항상 여기였고, 그리고 뭐 질문하잖아요. 제가 항상 손 들고 다 대답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중에 제 존재감을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되게 나대거든요. 제가 무슨 수업을 듣건 간에 제가 진짜 되게 많은 성인 교육 수업도 많이 들었거든요. 모든 대표님들이 저를 강사로 섭외했어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닥꿈스쿨도 그랬고, 옛날에 행꿈사라는 데도 그랬고, 뭐 그 굿프렌드라는 곳도 그랬고, 김종률 원장님 계신 데도 그렇고, 제가 무슨 수업만 들어도 하도 나대니까 하도 나대면 이렇게 경계하게 되거든요. 강사로서. 쟤 내 수업 왜 듣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들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좀 알아보게 돼요. 알아보다가 쟤 저런 사람이구나. 강사로 한번 써볼까? 전 원장이잖아요. 저도 학원 하는 원장이잖아요. 강사 구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힘들어요. 이게 상품이잖아요, 상품.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 상품 소싱하는 게 제일 힘들죠. 학원을 하면 강사 소싱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 마음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랐어요. 네. 나는 성공학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럼 이제 뭘 할 것인가? 그러면 성공학 강의하는 데가 어디 있나? 하고 막 찾아보다가 청울림님을 알게 돼서 자기혁명 캠프라는 게 있구나. 거기 가야겠다. 거기 가서 첫 수업에 제가 이렇게 발언 기회 드렸었잖아요. 네, 매일 방학님이랑 뭐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셨죠. 그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손 들었어요. 저 준비해 갔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 성청길입니다. 이렇게 딱 인사를 드렸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그러고 나서 너무 뻔뻔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 말이 좀 어색하지만 이 말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고, 그게 불과 한 2년 반 전이거든요. 네, 이제 점점 거기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닥꿈스쿨에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였고, 그러다가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데를 알게 됐어요. 네, 월급쟁이 부자들. 월급쟁이 부자들의 제가 똑같은 방법을 쓰기 위해서 나 또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강의를 들으면 난 거기 연단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려는데, 수강 신청이 뭐 이렇게 어려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다 동원했어요. 야, 니네 PC방 가갖고 다 신청해봐. 셋이서 그냥 올라오는 강의마다 다 신청하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땐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래, 내가 하나 못하나 보자. 한 오기가 생겼어요. 클릭지로 승부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법들을 찾아봤죠. 월부에 이렇게 연이 다 있는 사람도 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연이 한 2개 정도 있더라고요. 라인이. 하나의 라인으로 유튜브 그 방송 출연 라인을 하나 물어보고, 또 하나의 라인으로, 그래서 저 이제 강사로서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수업이 다 마감시켰으니까 검증은 됐잖아요. 강의하고 싶다는 메일을
너바나님께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강의를 먼저 하게 됐고 유튜브도 나중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네, 유튜브 출연하게 된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많이 드렸던 것 같으니까 뭐 책 쓰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책 쓴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월부 하나 나가려고 책을 써?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집요합니다. 오기가 생겼어요. 네, 내가 나가나 못 나가나 보자. 그런 게 재미 아닙니까? 월부 나가서 돈 벌려고 뭐 하는 거는 둘째고 그냥 이게 되나 안 되나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를 증명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와이프한테 늘 물어봐요. 너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네가? 맨날 이런 반응이거든요. 심지어 3일 전에 제가 유튜브 10,000명 구독자 넘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 좋아요. 3일 전에 넘었는데 그때 3일 일단 10,000명 됐다고. 그래서 뭐 와이프 축하받고 두 아들 축하해주고 그래서 아빠 올해 목표는 10만 명이야.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한결아 아빠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되게 성의없게 얘기더라고요. 은결이 그 둘째한테도 아빠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와이프한테 당신 진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을까? 막 이러는 거예요. 큰아들도 편승해가지고 사실 나도 안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우리 한번 내기하자. 내기하자. 그래서 내기했어요. 네. 그래서 와이프는 3만 원, 큰아들이 2만 원, 막내 아들은 5천 원 이렇게 내기를. 우리 가족 밴드가 있거든요. 가족 밴드에다 적어놨어요. 내가 오기가 있어서 내가 12월 31일 전까지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저 요즘에 방송 매일 하는 거 아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얼마나 절실한 줄 알겠죠? 5만 5천 원을 벌기 위한 처절한 움직임이 반드시 벌고 말겠어요. 네,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안 되면 어때요? 네, 5만 5천 원 내면 되지. 네, 내년엔 되지 않을까요? 올해 안 되면. 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기한은 정해두지만 그거는 그저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좀 넘어서 되면 어떻습니까? 되기만 하면 되지. 인생이 너무 길거든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너무 빨리 목표를 이뤄서 되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빨리 이루는 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를 배웠어요. 그냥 이뤄가는 그 중간중간 과정이 행복을 준다는 거를 느꼈어요. 여러분도 지금 되게 힘들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월천 버는 게 꿈 같은 이야기처럼 너무 멀어서 아득하니까 보이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이루고 나면 되게 그리워질 수도 있거든요. 과정을 계속 즐기시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놀이일 뿐이잖아요. 아니 내가 즐거운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내가 매일매일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들고 돈 벌려고 하는 노동 같으면 못하겠죠. 근데 그 자체가 즐겁고 5만 5천 원을 벌 그 기대에 차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로 즐거운데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결과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아시잖아요. 저는 그게 제 생활 신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면 그 뒤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늘이 점지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 됐다. 그럼 접으면 되죠. 네. 가슴은 아프지만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접었다고 해서 패배자가 돼서 새로운 도전을 못 한다면 그게 진짜 실패겠죠. 여러분이 지금은 아마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내가 꿈꾸는 게 과연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너무 먼 곳에 있는 목표를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중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능을 준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가요?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 기간에만 공부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5일의 시간만 드린 거예요.
이 짧은 기간에 하나, 긴 기간에 하나,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1년 프로젝트를 5일로 줄여보세요. 그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잖아요. 작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면 큰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제가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심화 문제들이 있잖아요. 심화 문제. 심화 문제는 하늘에서 똑 떨어진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잘한 보통의 문제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구해서 그걸 하나로 합치면 그 심화 문제가 풀려요. 사업도 그런 심화 문제 같은 거예요. 어려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고자 했을 때도 처음부터 1억을 버는 사업을 구상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10,000원 버는 사업, 100,000원 버는 사업, 100,000원 버는 사업을 계속해서 성공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런 성공들이 뭉치다 보면 1,000,000원짜리 사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또 그걸 뭉쳐가지고 또 1억짜리 사업을 만들면 되는 거죠.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레벨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레벨을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작은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